안녕하세요. 필굿 한국화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잘 추스려 주시고요. 붓 모양이 일그러져 있으면 표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다듬듯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붓 모양이 꼭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붓을 다듬으면서 제 마음이 다듬어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과정이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양과 같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감이 화선지에 퍼지면서 스며드는 모양만 봐도 세상이 어떤 이치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세상의 물리적인 움직임 말이죠. 그게 이 팔레트에서 물감이 퍼지고 섞이면서 알 수 없는 깊이까지 만들어낼 때 인생의 아이러니한 모습까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자연에 맞는 색으로 변화시키는 심신수양 쪽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장미는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모필에 호분을 베이스로 깔고 지분색을 섞어볼까요? 지분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사한 핑크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색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보색이 섞여있는 연지색을 섞어주면 붓 끝에 강한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붓의 농담을 만들어서 붓의 앞뒤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꽃잎의 톤의 변화를 주면서 하나씩 그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씩 시작을 해볼까요? 붓에 농담을 내서 장미 중심부부터 천천히 그려 나가겠습니다.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점점 물감량을 이렇게 줄여주셔야 덩어리감이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래 팔레트를 보시면 어떻게 물감을 섞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 모필은 수채화붓과는 달리 한 붓의 모든 톤의 물감을 다 묻혀서 붓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적절히 움직여가면서 농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붉은색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색을 다르게 해주면 지루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다르게 칠해준 것과 아닌 것은 깊이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장미 모양은 꽃봉오리가 핀 시점에 따라서 그 크기와 모양과 색이 모두 다릅니다. 금방 나온 것과 중간 정도 자란 것, 활짝 핀 것 등 다양한 시점에서 스케치나 크로키를 많이 해봐야 그 색육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경지가 됩니다. 장미의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장미의 뒷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의 뒷모습은 앞모습보다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줄기를 그리고 잎을 달아볼까요? 저는 줄기를 먼저 그려놓고 잎을 다는 편입니다. 물론 다른 순서로 하고 싶은 분은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만 다르게 해도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순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해진 순서라는 건 원래부터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억압은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에서 독창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장자의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유로움은 언제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꽃받침 달아주고요. 꽃받침에서 줄기가 나옵니다.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들이 나오고 이 작은 줄기에서 잎이 하나씩 맺히게 됩니다. 장미는 잎이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잎에 조금 이따 잎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잎맥의 모양도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붉은색을 머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잎을 달아보죠. 정말 줄기에서 나와 나 스스로가 물감에서 빠져나와서 잎이 되어봅니다. 그림을 시각으로만 생각해보면 강약의 변화와 통일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나오기 위해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를 주고 붓의 움직임의 변화를 줍니다. 붓을 세웠다 눕혔다를 반복하면 어렵지 않게 꽃잎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창조는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지만 종이 위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이고 밑으로 보이는 잎, 그리고 좌우로 펼쳐지는 잎도 그려 넣어 주시고요. 이제 앞에 보이는 큰 잎들 사이로 숨어있는 뒤쪽의 잎들을 그려줍니다. 이때 물감은 적게 쓰고 채도를 낮게 해주셔야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잎의 모양을 상상해가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나와있는 잎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잎도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처럼 실제 잎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잘것없는 장미꽃의 위대함에 항상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 복잡한 부분의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도 완벽한 존재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장미 꽃받침에는 이렇게 돌연변이 잎 모양으로 꽃받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장미잎에 영양분을 공급해줄 잎맥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잎맥은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파지로 물기를 좀 닦아내겠습니다. 잎맥이 없으면 양분을 흡수 못해서 금방이라도 시들어 버리겠죠? 잎맥은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뒷모습의 장미를 그려주고 싶네요. 작은 공간 사이로 운치 있게 보이는 장미, 재밌죠? 줄기난 멀리 있는 잎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멀리 있는 건 조금의 물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 하나로 많은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붉은 점은 장미가 되었고요. 녹색이 섞인 물점은 잎이 되었네요. 그림이 대략 마무리되면 빈 공간에 화재를 써줍니다. 장미는 온통 붉은색에 젖어 있어서 붉은색에 취하다, 한자말로 취용을 써봅니다. 꼭 술에 취하듯 붉은색에 취해 있는 장미. 너무 아름답고 시적이죠.
이렇게 장미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껴보면서 저의 존재를 장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매력 아닐까요? 이 그려지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고된 삶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